안녕하세요. 버드나무 숲입니다. 오늘은 자수를 놓은 바늘 파우치 만들기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자수가 놓여 있고요. 바늘 파우치는 입구 부분을 살짝 누르면 입구가 열리고 떼면은 닫히는 그런 파우치예요. 자, 이렇게 끈을 달아서 여름에 가볍게 드실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자, 주문하신 패키지를 받으시면요. 먼저 주문하신 색상 체크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뒤에 열어서 구성을 확인합니다. 자, 꺼내서 부자재 옆에다 잘 놓으시고요. 자, 구성이 있어요. 맨 앞장에는 도안이 인쇄된 겉감이 한 장 있고요. 뒤에 넣는 겉감 한 장, 그 다음에 안감 2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접착 심지가 있어요. 그리고 자수를 놓을 수 있는 바늘이 맨 앞장에 꽂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자수실, 골드색, 그 다음에 아이보리색, 실버, 펄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단에 맞게 제가 쓰는 고강력 코화사를 보빈에 감아서 넣어드렸어요. 색상에 맞게 잘 쓰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마지막으로는 부자재 바늘 있고 크로스용 끈 넣어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 종이 뒷장을 보시면 시접 포함된 겉감 사이즈와 안감 사이즈가 있습니다. 시접은 중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겉감과 안감을 이을 때 하고 또 겉감끼리 이을 때 하고 사이즈가 조금 틀려요. 설명 잘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겉감 사이즈랑 안감 사이즈는 폭은 같아요. 길이만 틀리기 때문에 겉감 사이즈 있는 길이를 자른 다음에 그 차액만큼 살짝 선을 그어서 접어서 안감 사이즈를 재단하실 때 자르시면 됩니다. 차차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자수를 놓겠습니다. 골드 색상으로 꽃 부분은 체인 스티치, 실버 색상으로 잎을 가장자리 체인 스티치 놓으시고요. 잎맥은 아웃라인으로 놓으세요. 그 다음에 아이보리 색상 펄사로 프렌치 넛을 이용해서 이렇게 꽃잎 안쪽으로 놓습니다. 자세하게 확인해 보세요. 자, 요 마지막 꽃잎에 3장씩 2장씩 놓은 이 기법은 체인 스티치를 놓은 다음에 블랭킷 스티치를 한 번씩 더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론 스티치 아시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자, 골드 색상으로 이렇게 꽃잎 선을 따라서 골드 색상 체인 스티치 놓았습니다. 자, 펄사를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감아보시면 2겹으로 되어 있어요. 너무 짧게 자르지 마시고요. 한 60cm 정도 잘라서 사용하세요. 자, 2개 중에 하나만 쓰시고요. 동봉해 드린 바늘에다가 끼신 다음에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매듭을 만들 다음에 나머지 실 길이를 여유를 좀 많이 주세요. 보통 이 정도 한 2cm에서 3cm 정도, 그리고 3번이나 4번 정도 매듭을 감아서 지어주시면 볼이 생기죠. 이 정도 여유 주셔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뒤에 마무리를 할 때도 이 정도씩 여유 지어주세요. 자, 이거 나중에 접착 심지를 붙이기 때문에 풀리거나 뭐 자수가 풀리진 않는데, 그래도 한 번에 자수를 놓지 않고 여러 번의 자수를 놓으니까 매듭은 길게 풀리지 않게 이렇게 잡아주시고 단단하게 당겨서 쓰세요. 자, 기본적인 체인 스티치 설명 들어갈게요. 맨 마지막 꽃잎 골드 색상으로 남겨놨어요. 자, 꽃잎은 가운데서부터 하나씩 체인 스티치를 하시고요. 맨 마지막 꽃잎 겉감 남았습니다. 자, 또한 끝선에서 빠져나오고요. 자, 기본적인 체인 스티치
빠져나온 구멍에 바늘을 꽂고 원하는 길이의 땀수만큼 바늘이 나오고요. 실을 건 다음에 자, 바늘이 빠져나왔던 방향으로 원단에 붙여서 실을 잡아당깁니다. 자, 이렇게 루프가 이렇게 고정이 됐죠. 여기서 또 다시 바늘 들어가고요. 자세하게 보이시죠? 바늘 나오고 감고 바늘을 원단에 붙여서 뽑아주세요. 이 과정을 이렇게 선을 따라서 반복합니다. 자, 마무리 지으실 때, 자, 여기서 끝까지 봤죠? 자, 입에 여기서 마무리를 지으실 때, 여기서 마무리 짓지 마시고요. 한 칸 정도 남았을 때, 도안이 겹쳐지는 체인 스티치 고리 부분에 넣어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됐죠. 자, 골드 색상으로 꽃잎을 다 놓고요. 실버 색상 실을 건 다음에 자, 모물이 있는 쪽은 이 부분은 스트레이트로 놓습니다.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교차점 부분 또 이쪽으로 나와서 선은 스트레이트로 한 줄을 이용해서 놓습니다. 그리고 줄기는 체인 스티치. 자, 여기서 좀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바늘 뒤로 이용해서 걸고 마무리. 조금 전에 했던 체인 스티치를 거꾸로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원하는 길이만큼 나오고 고리 걸어서 마무리. 그래서 꽃잎 줄기가 완성됩니다. 자, 잎을 끝을 이렇게 뾰족히 하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잎맥을 따라서 실버 색상으로 체인 스티치를 하고요. 자, 끝부분에다가 하실 때, 마무리 하실 때 끝을 살짝, 도안보다 살짝 앞에다 놓으시고요. 체인을 만들고 그 다음에 마무리를 해줍니다. 여기서 레이즈 데이지처럼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바늘이 나와서 돌려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감아서 하시면 잎 끝이 이렇게 뾰족해졌죠.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늘어지듯이 꽃잎 끝이 늘어지듯이 표현할 때 이 방법을 씁니다. 체인 스티치로 이렇게 해서 하면은 각이 살아요. 이렇게. 자, 여기 완성된 거 보시면 이 부분도 이렇게 돼 있고 이 부분도 마무리 한번 하고 시작해서 이렇게 뾰족하게 예쁘게 마무리가 됐죠? 자,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잎맥은 아웃라인으로 놓습니다. 끝은 한번 나왔던 바늘 방향으로 들어가서 도톰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끝이 자, 이렇게 도안 끝에 이것도 한 번 더 해서 이 끝으로 마무리. 이렇게 그리고
이쪽 잎도 마찬가지로 도안 끝까지 해서 마무리. 이렇게 아웃라인으로 인맥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꽃잎에 볼륨을 주는 스티치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꽃잎 저는 새잎 가장자리부터 놓으시는 게 훨씬 이쁩니다. 자, 끝으로 장미가 퍼질 때 끝이 풍성한 게 이쁘죠? 자, 여기 바늘, 도안, 마지막 잎, 도안에서 끝에서 나옵니다. 끝에서 나오고요. 자, 여기 보시면 체인 스티치 두 줄이 있죠? 그 중에서 바깥줄을 걸 건데요. 자, 바늘 뾰족한 부분 말고 바늘 귀 쪽으로 해서, 자, 여기 보시면 두 줄 중에서 바깥쪽 바늘을 넣어서 실을 쪽으로 이렇게 통과시킵니다. 자,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이 바늘 이렇게 가면은 이 실로 이 체인 스티치를 감싸는 것밖에 안 돼요. 자, 이럴 때 요령이 바늘이 위로 가도록 하고요. 실이 아래 이렇게 받쳐주도록 아래쪽으로 항상 이렇게 되면 쭉 당겨주시면 자, 이렇게 고리가 되죠. 이렇게 바짝 당겨주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꽃잎 길이였을 때 멈춰주시고요. 자, 실로 스티치 고리 만들듯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칸에 가서 자, 실 아래에요. 바늘 위로. 자, 잡아당기실 때 이런 고리 모양이 되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앞에 있던 길이만큼 잡아주시고, 자, 이 손을 이용해서 실 멈춰주시고요. 고정해주시고, 자, 이 칸에 한 칸에 하나씩 이렇게 고리를 만드는 것보다는요, 한 칸에 2개나 3개 정도 넣어서, 특히 곡선이 있을 때는 한 칸에 좀 많이 넣어주시면 볼륨이 이렇게 살아요. 자, 이렇게 두 번째 칸부터는 2개씩. 자, 고리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하시고, 자, 이렇게 바늘귀를 이용해서 실 아래 바늘 위 통과합니다. 곡선은 일반 직선 부분보다는 조금 더 여러 개, 한 고리에 여러 개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세워지지 않고 옆으로 살짝 더 퍼지거든요. 풍성하게. 자, 이 부분은 곡선, 모서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한 3개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풍성하게 나옵니다. 자, 하나 더 넣을게요. 자, 이 정도 됐는데 이 정도만 해도 옆에서 보면 좀 두꺼워졌죠. 이렇게 세워서 보면 바늘을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볼륨이 생겼어요. 자,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꽃잎이 올라가고 내리고 그러면 좀 더 풍성해 보이죠. 자, 꽃잎과 잎 다 자수 놓았죠? 자, 여기 이렇게 볼륨 있게 만들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꽃술을 놓을 텐데요. 아이보리 펄사를 바늘에 끼워서 이렇게 2줄로 잡으세요. 2줄로 잡으시고 맨 안쪽 꽃잎에 프렌치넛으로 수술을 만들어 줍니다. 자, 잘 보세요. 2바퀴 감고요. 자, 원래는 프렌치넛은 나왔던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좀 풍성하기 덜하기 때문에 살짝 옆으로 놓을게요. 옆으로 놓고 자, 실을 잡아당겨서 막 이렇게 고정시켜주고 바늘을 밀어서
빼주세요.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또 바로 옆에다가 바짝 붙여서 하면은 예쁘지가 않아요. 근데 살짝 조금씩 살짝씩 옆으로 띄워 주신 다음에 한 줄을 먼저 놓고요. 이렇게 한 줄을 놓고 두 번째 줄 약간 옆으로 해서 풍성함을 주라고 했어요. 이렇게 한 줄을 놨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줄을 놓을 때는 맨 아랫줄 사이사이가 살짝씩 떨어져 있어요. 그 사이에 시작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와서 두 번 감고 안쪽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모아주면은 꽃술이 자연스럽게 너무 빽빽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보여요. 이렇게 입체적으로도 보이고요. 자, 밑에 첫 번째 줄이 한 4개 정도 돼 있으면 그 다음 줄은 한 3개 정도, 그리고 조금 욕심 부리면 여기다가 한 줄 더 놓으시면은 이제 좀 비어 보인다 하는 부분에다가 한두 번, 세 번째 줄로 이렇게 놔주세요. 이렇게 두 번 감아서 안쪽으로, 그러면 더 모아져 보여요. 자, 이렇게 꽃술이 완성됐습니다. 자, 마지막 프렌치너까지 완성한 모습입니다. 자, 스티치 확인해 주세요. 자, 이렇게 수술 있고 입 이렇게 있고요. 입맥은 아웃라인으로 와 있는 거 확인하세요. 자, 이제 봉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자수를 놓은 원단을 다려주세요. 자, 뒤집어서 뒷면에서 수틀 자국과 자수를 놓으면서 생긴 구김을 잘 다려주세요. 자, 원단의 올 방향이 틀어지지 않게 잘 다려주시고요. 자수 부분은 살짝씩 스쳐가듯이 해서 다려만 줍니다. 그 다음에 부자재에서 접착심지를 드렸어요. 이 접착심지는 보시면 한쪽 면은 반짝이는 접착액이 묻어 있고 반대쪽은 이렇게 아무것도 묻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를 반으로 잘라주세요. 반으로 잘라서 접착액이 묻어 있는 쪽을 원단 뒤에다가 놓으시고요. 다리미로 눌러주십니다. 자, 다리미를 문지르듯이 하시면 안 되고요. 꾹꾹 누르듯이 하세요. 자, 여기 보시면 스팀 소리 들리죠? 이 심지는 약간의 수분이 있을 때 훨씬 더 잘 붙어요. 그래서 집에 스팀 다리미가 없으신 분들은 분무기로 물을 곱게 뿌려 놓으신 다음에 다리미를 도장 뜯듯이 처음에 꾹꾹 눌러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 심지 붙이는 방법은 일반 퀼팅 솜 붙이는 방법도 똑같아요. 이렇게 빈 곳이 없게 꾹꾹 도장 찍듯이 누르듯이 붙여주세요. 자, 이거는 스팀이 되는 다림이라서 스팀이 나오고 있어요. 자, 보시면은 잘 붙어 있죠? 자, 앞에 자수 쪽은 심지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 이제 잘 다려주시고요. 느낌 있는 부분. 자, 뒷면도 마찬가지. 뒷지 겉감 하나 있었죠? 그것도 반짝이는 부분이 아니고 이 반짝임이 없는 부분 안쪽으로 해서 심지, 접착 심지와 같이 붙여줍니다. 자, 이렇게 도장 찍듯이 꾹꾹
눌러주듯이 해서 붙이는 거예요. 자, 삐뚤어지지 않고 이렇게 직각이 잘 맞게 원단 올 방향과 맞게 잘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잘 붙어 있죠. 그 다음에 재단을 하는데요. 겉감과 안감은 심지를 붙이고 안 붙이고 차이가 있어요. 안감에는 심지를 안 붙입니다. 겉감을 이렇게 두 개를 포개어 놓으시고요. 처음에 나눠드렸던 종이에 뒤에 보시면 이렇게 겉감 사이즈, 시접 포함 사이즈가 있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레드선 그대로 잘라서 자, 이렇게 표시났습니다. 레드선 그대로 자르고요. 자, 폭은 같댔어요. 안감선은 그거보다 차이가 나는 부분만큼 선을 그어서 이렇게 접어서 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이제 겉감을 자, 이렇게 두 개 포개어 놓은 겉감 위에다가 올려 놓으시고요. 자수가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게 중앙에 잘 맞춰서 자,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올려 놓으시고요. 수성펜을 이용해서 테두리를 그려주세요. 자, 수성펜으로 테두리를 그린 다음에 겉감 사이즈에 맞게 재단을 했고요. 안감도 마찬가지로 안감 두 장을 안감 사이즈에 맞게 재단해 줍니다. 그 다음에 겉감 겉길이 마주보게 한 후에 이 밑을 시접 0.7cm로 시접을 주고선 재봉을 해주세요. 이어주세요. 마찬가지로 보내드린 안감은 겉과 겉감끼리 제가 마주보게 미리 보내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두 장을 안감도 마찬가지로 겉감 하단 부분에 시접 0.7cm로 했어요. 동봉해드린 코와사로 홈질로 이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미싱을 사용해서 이렇게 이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안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접 0.7cm로 해서 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시접을 이렇게 벌려주세요. 가름솔이라고 해요. 벌려서 다려주는 것을 가름솔로 다려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벌려준 다음에 이렇게 다려주세요. 그냥 벌려준 다음에 해주셔도 되는데 이렇게 굳이 다려주는 이유가 이렇게 재봉 하나하나가 다림질을 하면은 한번 이으고 한번 다림질 하면은 완성도가 훨씬 높은 소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건 옷 만들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림질을 한 번씩 해주면 훨씬 깔끔해요. 마무리가. 이렇게 가름솔로 다려주면 이 부분이 편편해져요. 자, 겉감 밑에다 놓으시고요. 안감, 겉을 마주보게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같이 시접, 이제 박음질 선이 있죠. 박음질 선을 겉과 겉길이에서 마주보게 한 후에 안감 겉과 겉감 겉을 마주보게 한 후에 선에 맞춰서 이렇게 시침핀으로 고정해 주세요. 시침핀이 없으면 집에 있는 작은 집게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반대쪽도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자, 마주보게 한 후에 시침핀으로 가운데를 해서 고정해 주세요. 자, 이렇게 고정을 해줬죠? 그 다음에 겉과 겉에다가 수성펜을 이용해서 4cm 정도를 살짝 그려줍니다. 4cm. 너무 진하게 그려 놓으시면 나중에 지워지기가 힘드니까요. 살짝 그어주세요. 그리고 반대쪽에도 4cm 표시해서 그어줍니다. 자, 그어준 표시된 만큼 접어서 다려줄 거예요. 자, 이렇게 놓으시고 이렇게 접어서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4cm만큼 해서 다림질로 다려주세요. 자, 이렇게 다려졌죠? 이렇게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살짝 접어서 표시해 준 만큼 다려줍니다. 이 부분은 4cm라고 했어요. 접어 다려주는 부분이. 자, 이렇게 접어 다려줬고요. 자, 안감하고 이렇게 겉과 겉길이 마주보게 고정된 상태죠. 자, 이 상태에서 이 부분 접어 다린 부분을 살짝 핀 다음에 겉이죠. 안감 겉이에요. 마주보게 이렇게 겉과 겉길이 마주보게 하고 시침핀으로 고정해 주세요. 이렇게 고정을 하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겉과 다림질에서 접혀져 있던 부분 살짝 핀 다음에 안감 겉을 이렇게 마주보게 해서 끝과 끝을 이렇게 같이 시침핀으로 고정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은 아까 여기 중앙에 연결할 때는 시접을 0.7cm로 했죠. 이 부분은 1cm로 고정해 줍니다. 1cm로 홈질이나 미싱을 이용해서 이쪽 부분을 박아주세요. 자, 이렇게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을 박아주는 겁니다. 자, 미싱으로 이렇게 이쪽 끝부분과 끝부분을 박아주었어요. 자, 가운데는 그대로 고정이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시침핀을 살짝 빼주세요. 살짝 빼주시고요. 이걸 이렇게 뒤집어 줍니다. 겉감이 나오게 살짝 뒤집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다려준 쪽, 이렇게 접어준 쪽을 이렇게 당기시면은 이렇게 쫙 안감과 겉감 길이가 딱 맞게 보일 거예요. 가운데도 위치가 거의 비슷하죠? 가운데 거의 중앙에 나오고요. 자, 이렇게 길이 위치 맞춘 다음에 이 부분을 시접이 밑으로 가게, 모두가 밑으로 가게 만든 다음에 이 부분을 다려주세요. 한 번 다려주고 반대쪽도 다려주세요. 이렇게 다려주고요. 다시 뒤집어 주세요. 뒤집어 주는데 아까 중앙에 맞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겉감은 겉감끼리, 안감은 안감끼리 이을 거예요. 자, 여기서 포인트 되는 점들은 이렇게 다려서 접었던 그 부분 선에 맞춰서 시침핀으로 고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도 이렇게 높이가 맞게 하시고 시침핀으로 고정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아까 가름솔로 다렸죠. 이렇게 해서 끝부분은 위로 올라올 수 있게 해서 시침핀으로 살짝 고정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겉감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접어서 시침핀을 고정해 주세요. 이건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이쪽도 하고 이쪽도 하고. 자, 시침핀으로 끝을 고정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포인트 되는 다림질 선 맞춰서 선 잘 맞춰서 그어진 거 잘 맞춰서 고정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감하고 겉감 이었던 부분도 위치를 잘 맞춰서 이 시접은 다 아래로 안감 쪽으로 가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고정하시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고정합니다. 그리고 가장자리를 자 이렇게 표시가 돼 양쪽으로 다 해서 안감의 창구멍
8cm 정도 남겨놓고 이쪽과 이쪽 양쪽을 시접 0.7cm로 박아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창구멍 외에 겉감에도 바네가 들어갈 통로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자, 그거 표시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사이즈. 자, 아까 보면은 겉감에서 접어 달인 선이 있죠. 이 선이에요. 이 선에서 0.1cm, 그러니까 5mm 정도 나온 부분을 표시하시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박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선에서 0.5mm 했죠. 그 다음에 2.5 이 부분까지 표시한 다음에 이 밑으로 쭉 박아주시고 이 부분은 통로를 남겨 놓으시는 거예요. 트임을, 바네가 들어갈 트임을. 자,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안감 쪽이 아니고요. 겉감 쪽입니다. 겉감 위에서 5mm. 그러니까 요 겉감 이 다림질 선 밑으로 5mm 내리고요. 여기까지 안감에서 쭉 박아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선 5mm 내려온 거에서 또 2cm 더 길게 내려온 이 다림질 선에서 2.5cm까지 이렇게 이 부분까지 양쪽으로 통로를 남겨 두시는 거예요. 자,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창구멍은 안감 어느 양쪽에 안감 한쪽에 한 이 정도 한 8cm 정도 남겨주시고 시접 0.7cm로 쭉 박아주세요. 그때 포인트로 조심해야 될 게 요건 이렇게 접어서 그리고 시접은 한쪽으로 안감 쪽으로 다 몰려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창구멍과 이 반의 트임을 겉감 트임을 남겨놓고 모두 연결해 주세요. 자, 이렇게 트임 부분만 남겨놓고 자, 겉감, 겉감, 겉길이 마주보게, 안감, 겉길이 마주보게, 그리고 한쪽에는 창구멍이라고 하죠. 나중에 뒤집을 수 있는 창구멍을 이만큼 8cm 정도 남겨놓고 이렇게 고정해 주세요. 그 다음에 시접 끝으로 이렇게 표시하는데요. 자, 밑판을 만들 거예요. 자, 여기 겉감, 겉죠. 1cm, 1cm 시접자를 이용해서 1cm, 1cm 반대쪽도 안감 쪽도 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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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cm를 그어주세요. 자, 반대쪽도 긋도록 할게요. 시접자를 이용하면 센치를 요게 이만큼 1cm고 여기서부터 시접 여기 첫 번째 선이 1cm예요. 이렇게 그으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하실 수 있어요. 반대쪽도 1cm, 1cm 합니다. 이렇게 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서리를 자, 잘 보세요. 모서리 있는 부분에 가장자리를 이렇게 살짝 벌려준 다음에 이 선과 요 선, 박음질된 선이 마주 볼 수 있게 양옆을 이렇게 벌려주시면서 이렇게 세모꼴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살짝 벌려주면 이걸 살짝 벌려주시고요. 요 선과 요 선이 마주 보게 이렇게 해주세요. 이 부분을 시침핀이 있으면 시침핀을 이용해서 고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시접 여기 1cm, 1cm, 1cm씩 이렇게 그었죠. 이 부분을 이렇게 박아주세요. 마찬가지로 이쪽 내기퉁이도 이렇게 이걸 살짝 벌려주면 훨씬 편해요. 벌려준 다음에 이렇게 해서 세모 모양을 만든 다음에요. 이렇게 고정해줘서 이쪽을 이렇게 박아주세요. 이쪽. 자, 겉감 쪽과 이쪽도 마찬가지로 네 군데
그렇게 만들어서 박아줍니다. 가장자리 부분 다 이렇게 박아서 시접 3mm 정도만 남겨두시고 이렇게 뾰족한 부분을 다 잘라주세요. 그런 다음 자, 아까 안감 쪽에 창구멍을 이만큼 놔뒀었죠?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겉부분을 뒤집어 줍니다. 자, 요령은요. 가까이 있는 모서리를 잡고 제일 먼저 빼내세요. 그 다음에 있는 가까이 있는 모서리 부분 빼내시고요. 그 다음에 쭉 뒤집은 다음에 자, 그 다음 자, 모서리 부분을 먼저 나오면 나머지 부분은 다 딸려서 나와요. 자, 이게 요령이에요. 모서리 부분을 빼시면 이렇게 이제 겉으로 뒤집어 줍니다. 아까 제가 모서리 이 선들을 맞춰서 시침핀으로 고정을 했었죠. 이렇게 깔끔하게 이게 어긋남이 없이 이렇게 깔끔하게 만나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이건 살짝 조금 어긋났네요. 자, 여기도 안감 부분도 이렇게 이런 부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아까 이 선과 이 선을 마주보게 한 다음에 세모꼴로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펼쳐 주시고요. 자, 여기 접은 선, 아까 다림질로 다려서 접은 선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쭉 안감을 안쪽으로, 겉감 안쪽으로 쭉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겉감이 이렇게 하나가 완성이 됐죠. 그리고 아까 여기 통로가 있었고요. 아까 저기 통로로 이 접은 선에서 다림질 접은 선에서 한 5mm 정도 내려왔었죠. 이 부분하고 통로가 있는 부분하고 2cm 통로 남겨놓고 또 이 부분 트임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트임이 생겼습니다. 자, 처음에 다렸던 부분을 잘 마감해서 접어 주시고요. 자, 한 번 더 홈질이나 박음질로 고정해 줄 거예요. 통로가 훨씬 통로 길이 확실히 있게 하고 또 주름이 예쁘게 나오기 위해서 박음질을 해준데 홈질로 하셔도 돼요. 자, 5mm로 해서 이 선에서 5mm 간격으로 쭉 박아주시고요. 또 이 선에서 2.5cm 내려온 이 부분, 그러니까 5mm, 2cm 이 부분 여기로 해서 쭉 이 선에서 2.5cm 내려온 부분에서 시접자를 이용해서 살짝 이렇게 선을 그어 주시고요. 여기 5mm는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2.5cm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까 시접자 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면 2.5cm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시고 살짝 그어주세요. 그리고 그어준 거에 따라서 홈질이나 박음질로 이렇게 테두리를 뺑 둘러서 박아주는 거예요. 자, 반의 통로를 만들어 주었어요.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5mm, 그 다음에 그 밑으로 2cm 내려와서 여기에서 2cm 내려와서 또 박아줘서 바네가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줬습니다. 자, 이제 부자재 중에서 바네를 이제 연결할게요. 동봉했던 바네를 꺼내시는데 바네는 한 쌍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과 반대쪽 고리 이렇게가 한 쌍입니다. 자,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건 이렇게 끼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선 이 부분을 끝을 이것처럼 구부려야 되는데 롱로우즈가 필요해요. 자, 이렇게 끝이 뾰족한 벤치가 필요합니다. 먼저 이제 바네를 넣는 법 알려드릴게요. 한쪽은 이렇게 모서리가 이렇게 모아져 있어요. 가운데를 살짝 밀어서 벌려주시면 이렇게 벌어져요. 자, 이 큰 부분이 위로 가도록 한 다음에요. 자, 이 통로를 통해서 넣어줍니다. 이렇게 쭉 넣어주세요.
그러면 반대쪽으로 나오겠죠? 자, 이렇게 나오면 이거 고리를 클립처럼 이렇게 살짝 끼워 놓으세요. 반대쪽도 끼워야 되거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주름이 잡혔고 이쪽으로 한쪽으로 밀어주시고요. 반대쪽도 살짝 구부려져요. 그래서 이쪽 통로를 통해서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반대쪽 통로로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여유롭게 잡으신 다음에 아까 고정해 놨던 이걸 고리를 빼주세요. 그 다음에 세 개를 일직선상에 놓은 다음에 이번에는 이 두 개가 다 이 홈 안에 들어가도록 해주세요. 자, 고리를 잘 맞춰서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게. 아까는 살짝 고정해 놓으라고 클립처럼 끼워 놨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두 개가 다 들어가게 해주신 다음에요. 자, 끝을 한 3분의 1 끝부분을 살짝 구부려 주세요. 구부려서 눌러 주시고요. 자, 이 끝이 날카로울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이 홈에 들어갈 수 있게 고리 구멍에 들어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자, 완성입니다. 이건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어요. 상관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마무리 해주면 바네가 고정되었습니다. 주름이 이렇게 예쁘죠? 이거를 살짝 이렇게 누르면 벌어지고 닫히고 벌어지고 닫히고. 자, 끈을 달아서 크로스용으로 써볼게요. 자, 끈다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고리로 실을 이 정도 빼놓습니다. 그리고 긴 쪽하고 짧은 쪽 같은 방향에 가도록 이렇게 놓으세요. 그 다음에 짧은 쪽으로 이렇게 한 바퀴 긴 끈을 한 바퀴 감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바퀴 이렇게 나선형으로 살짝 감으시고 되돌아온 다음에 이 끝을 요 동그랗게 말려져 있는 통로로 빼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길을 쭉 잡아당기면서 이걸 모아주면 이렇게 되죠. 어떻게 보면 넥타이 매듯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당긴 다음에 긴 끈을 쭉 잡아당기면 이렇게 고리에 가까이 갑니다. 이건 잘 풀리지가 않아요. 보통 이게 넥타이 매는 법도 있지만 낚시바늘 매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당겨도 끊어지지 않아요. 나중에 이거 끊고 싶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잘라 주시면 돼요.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해볼게요. 자, 긴 쪽을 다시 한번 보세요. 짧은 쪽 나오고 같은 방향으로 그 다음에 한 바퀴 두 바퀴 감고 이거를 고리를 하나 통과시키고 두 번째 거를 통과하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짧은 걸 살살살살 하면 이렇게 이 모양이 나오죠. 이렇게 잡아당긴 다음에 긴 끈을 잡아당기면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긴 끈이 연결이 다 됐습니다. 자, 끈까지 끼우고 크로스용으로 사용하기 불편함이 없겠죠? 자, 마지막으로 안감을 집어넣었던 안감을 꺼내주세요. 아까 겉하고 뒤집을 때 창구멍을 남겨 놓았잖아요. 창구멍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공구르기로 창구멍을 막아줍니다. 이 정도나 아니면 홈질로 해서 아니면 감침질로 안감을 막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모양에 맞게 이렇게 안감을 잘 잡아서 넣어 주시고요. 아까 왜 하지 않았나요? 바늘을 넣기 전에 하지 않았나요? 하는데 이게 바늘을 다 넣고 모양이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안감을 공구르기에서 넣으면은 훨씬 모양이 다 이렇게 이 부분이 깔끔하게 잡혀요. 그래서 이건 마지막으로 창구멍을 박았어요. 자, 이렇게 자수 놓고 바늘 끼고 파우치 완성하였습니다. 자, 자수, 바늘, 파우치 패키지 완성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